자, 그러면 이제 293페이지로 그냥 쭉 넘기세요. 자, 29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글자 그대로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뭘 통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그때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니까 기본 전제 조건이 누가 팔아야 돼요? 개인이 팔아야 됩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고 하고요?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이다? 양도소득세예요. 물론 요 개인 중에서 누구는 제외하느냐?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는 제외하고요. 매매업자나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무슨 소득으로 본다 그랬어요?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이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을 우리는 무슨 소득?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단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요. 법률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세금을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규정해 놓는 것을 우리는 비과세라고 하죠. 예,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뭐 하도록 돼 있느냐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요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은 반드시 하셔야 되느냐면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납부할 게 없다라는 거지, 신고 자체를 안 하게 되면 해당 세무서에서는 내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세금을 낼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무엇은 하셔야 된다?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되시죠? 그때 오늘은 어떤 자산을 팔았을 때 낼 것이며 그때 양도란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열거된 자산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할 거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렇다면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세금 계산해서 뭐 하셔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구조와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고 이번 1, 2월 과정은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자, 다음 장에 294페이지에 자 3번에 특징이 나와 있죠. 자, 특징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누가 양도해야 된다고요? 개인이 양도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열거된 과세대상물이어야 된다.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됩니다. 세 번째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해야 된다. 좀 이따 정의하기로 하고, 네 번째는 뭐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즉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그때는 종합소득세 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섯 번째,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즉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계산한다. 아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느냐,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뭐에서 계산한다고 돼 있어요? 구분하여 계산한다. 구분하여. 합산하여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여섯 번째, 무슨 단위로 과세한다?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일곱 번째, 뭐별로 과세가 되고요? 기간별로 과세가 되고, 여덟 번째, 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게 소득, 양도소득세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열거된 자산을 양도해야 돼요. 그때 첫 번째, 어떤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로 볼 것이냐, 즉 과세대상 물건은 뭐냐라는 이야기인데, 현행 과세대상 물건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다?
열거주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취득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도 열거된 자산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였죠. 그때 우리 열거된 자산에 뭐가 있었어요?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가 있었죠. 자, 재산세도 열거된 자산을 뭐 했을 때? 보유하고 있게 되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죠. 그때 그 열거된 자산에는 뭐가 있었고요? 부동산, 준부동산이 있었죠. 그죠? 그때 부동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이 들어갔었고 준부동산에는요. 선박하고 항공기까지 들어가 있었죠. 취득세는 부동산에 토지, 건축물이 들어가고 준부동산에는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까지 들어갔었고 권리에는 광어회가 들어갔었고요. 재산세에서는 토지, 주택, 건축물하고 선박, 항공기까지 들어가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열거된 자산을 뭐해서? 양도에서 뭐가 나왔다면? 소득이 나왔다면 그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그때 열거된 자산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지금 볼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96페이지에 제2절에 과세대상물에서 2번에 보시면 양도소득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소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토지 또는 건물이 나와 있고 쭉 내려와서 2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상권이 나와 있고 전세권이 나와 있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나와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3번에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고요.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 있고 부동산 관련 특정 주식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라고 해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거나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장외거래 주식이거나 세 번째요. 비상장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걸 외우셔야죠. 외워야죠. 열거돼 있잖아요. 열거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외우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300페이지에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표만 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여기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만 무슨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양도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내라고요?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여기에 열거돼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 그 외의 것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소득이 나왔다면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다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내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5개 나와 있죠. 5개 자산들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만 무슨 소득으로 본다? 양도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여기에 없는 것들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도 세금은 냅니다.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것은 국세, 지방세 통틀어서 총 24개의 세금 중에서 소득세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무슨 소득세만? 양도소득세만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이 몇 개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에 없다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법인세를 낼 수도 있고 등등등 다른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요. 또는 안 낼 수도 있고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는 과세가 안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크게 몇 가지가 있었느냐면 5가지가 있었는데,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토지 건물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로 보고 과세가 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 지상권이라는 권리와 전세권이라는 권리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권리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거 외에 나머지 권리를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은 아니다. 아셨어요? 종합소득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 안 됩니다. 여기 외의 것들은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글자 그대로 그냥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느냐? 아파트 당첨권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 등이 들어갑니다. 또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다 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주고요. 중도금까지 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요, 안 넘겨요? 넘기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피가 붙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피가 붙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넘기는 것. 그것도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거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된다고요. 또 세 번째는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니지만 부동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중에서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라는 게 있고요.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고요.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특정 주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될 수가 있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장 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생상품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도 현행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 양도소득으로 보는데 이 파생상품에는 코스피 200 선물이라든지 또는 코스피 200 옵션 등이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없는 것들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는 과세가 안 된다. 양도소득세로는 과세가 안 된다. 물론 다른 세금으로는 과세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외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시간이 해결해줘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씩 채워지니까 급한 마음은 먹지 마시라고요. 대신 타이틀은 기억하게 해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물건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이죠. 그래서 요 타이틀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앞자만 따서 부부기주파 하고 외울게요. 4% 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부부기주파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부부기주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이죠. 그 중에서 요 부부기까지가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일부, 그 다음에 주식은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유가증권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일부,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금융상품이죠. 금융상품 중에서 일부, 여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된다. 그 중에서 주식하고 파생상품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타이틀만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부부기까지예요. 근데 부동산은 따로 외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은 권리를 외우셔야 돼요. 권리. 여기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권리를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되는 권리가 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어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개? 3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기타 자산에는 회원권하고 영업권 두 가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거의 시험제 단골 문제로 나오는 문제가 요 부동산 임차권하고 요 영업권이에요. 요 두 개는 필수 항목이에요.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보죠.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 맞죠? 그래서 토지 건물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물건의 종류가 총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죠? 기억나세요 혹시? 8개가 있어요. 안 물어볼게요. 그렇지? 다음에 물어볼게요. 다음에. 자, 8개가 있는데 그 8개 중에서 딱 2개만 과세가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뭐하고 뭐에 한해서만?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말고도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역권 등이 있죠. 근데 지역권은 열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제 잘 나와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둘 다 물건입니다. 물건이니까 물건 취급이 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얘가 문제죠. 자, 부동산 임차권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채권이죠. 채권은 물건 취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채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근데 채권이 물권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등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는 무슨 글자를 쓰는 거예요? 등기자를 꼭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권화가 돼야 되고, 물권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앞에는 등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 그럴까 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토지 건물 앞에는 등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부부기주파 중에서 토지 건물은 등기가 가능하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부동산 임차권 등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회원권 등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영업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식 등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융상품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자,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등기자를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등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요.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미등기가 존재할 수 있는 세금은, 미등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5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등기라는 것은 뭘 미등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미등기죠. 여기는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등기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등기자를 안 썼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등기가 되는 물건은 등기를 했으면 반드시 등기자를 써야 되고요, 등기를 안 했으면 미등기라고 써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등기 됐으면 등기라고 하고요, 등기 안 됐으면 뭐라고 하시라고요? 미등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둘 다 과세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을 비워놨다는 이야기는 등기자를 써도 좋고 미등기자를 써도 좋다.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지상권, 전세권 앞에 등기자 없죠? 원래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자가 없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자, 등기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 때문에 없느냐? 등기든 미등기든 다 과세하겠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등기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토지를 등기하면 토지죠? 등기 안 하면 토지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건물도 등기에도 건물 맞고 등기 안 해도 건물 맞죠? 자, 지상권 등기하면 물권이죠. 등기 안 하면 물권이 아니에요. 그래도 물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물권이에요. 얘들은 원래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물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등기가 되든 안 되든 물권이에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 권리가 물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당신한테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민법에서는 물권은 반드시 뭐 하라고 배워요? 등기하라고 배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대항력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대항력 때문에. 당신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고 싶으면 무엇을 하십시오? 등기를 하십시오. 등기를 안 하더라도 전세권은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단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법에서는 여러분들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배우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라고 배워요? 등기하라고 배우지만 세법은 여러분들 권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래한 게 뭐냐를 보는 거예요. 자,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라고 하잖아요. 성년자는 법률 능력자 맞죠? 자, 미성년자는 법률로서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다 그래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능력이 있든 없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단지 법률로서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무능력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자, 한정치산자가 있습니다. 금치산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한정치사자든지 또는 금치산자 같은 사람들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단지 능력에 뭐가 있을 뿐이에요. 제한이 있을 뿐이에요. 지상권, 전세권은 원래 물권이에요. 물권인데 단지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하나 추가되는 거고 등기를 안 하면 대항력이 없는 거고요. 우리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물권을 거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무슨 자를 안 썼어요? 등기자를 안 쓴 이유가 그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등기 안 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물권화를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글자를 써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만 등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이나 지상권 전세권은요. 등기된 상태든 미등기 상태든 무조건 무슨 소득으로 본다? 양도소득에 들어간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은 등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이다. 단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지만 등기되지 아니하고 양도했으면 그때는 단순 채권의 양도로 봐서요. 기타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이건 종합소득세를 내요. 아셨어요? 왜 등기자를 안 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은 등기가 되는 물건들은요. 등기를 할 수 있으면은 등기를 했으면 등기자를 써줘야 돼요. 등기 안 했으면 미등기라고 써야 돼요. 근데 안 썼다. 등기다 미등기다 안 썼다는 이야기는요. 둘 다 인정해준다 그 소리예요. 해석할 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된 상태에서 양도했으면 무조건 양도소득,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이다. 단 뭐에 한해서만?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는 등기된 경우는 양도소득이 맞지만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했으면 채권의 양도로 봐서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낸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물건을 양도했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역권이 시험지에 잘 나와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잘 나오는 우리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권리가 뭐가 있었어요?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권리가 광어회가 있었죠. 그 중에 광업권, 어업권, 없죠. 그래서 광업권이나 어업권 같은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어디에서만 과세돼요? 취득세에서만 과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셔야 될 게 뭘 하셔야 되느냐면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게 우리가 파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양도자라고 하죠. 사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양수자 또는 취득자라고 하죠. 그때 양도자가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고 취득자가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에요? 취득세예요. 양수소득세 그러지 말고 그때
무엇을 거래하면 양쪽 다 세금이 나오느냐예요. 그러면 취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물건하고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을 비교해 봤을 때 중복되는 게 있겠죠. 그때 부동산은 취득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은 둘 다 내요, 세금을. 파는 사람은 무슨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사는 사람은요, 취득세를 내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취득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취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권리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어요? 광어회밖에 없어요. 광어회. 권리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이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당연히 어디에서만 과세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과세가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회원권은 취득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광어회 할 때 회가 회원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원권도 요 두 개만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에서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 취득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취득세 없어요. 금융상품 취득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광업권이라든지 또는 어업권이라든지 또는 차량이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 여기에 눈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광업권, 어업권은요, 판 사람한테는 세금이 안 나와요. 산 사람만 세금을 내는 거지. 이건 어디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취득세만 들어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없잖아요. 반대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는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가 될 수 있을지언정 취득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두 개를 같은 종이에다 딱 써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그랬을 때 동시에 걸려있는 물건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만? 부동산하고 회원권만 동시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건 취득세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오지만 문제는 권리들이 문제예요. 권리들이. 취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광어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회원권을 제외한 광업권이나 어업권은 어디에서만 과세된다? 취득세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을 물어봤는데 광업권이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반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광업권이 나오면 맞다고요. 반대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어요. 그건 어디에서만 과세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과세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자 우리 영업권이 있습니다. 자 영업권은 글자 그대로 뭐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영업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물권은 아니잖아요. 물권 8개 아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이것도 물건의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기타 소득으로 봐요. 이것도요. 아시겠죠? 단 이 영업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랑 같이 팔면 되느냐?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그때는 무슨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느냐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무슨 자산과 함께 양도했을 때? 고정자산. 자, 우리 고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부동이죠. 부동. 이게 고정자산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부동이라는 말이 고정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얘들하고 같이 팔았을 때는 그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낸다라는 이야기인데 영업권이 뭔지는 아시죠? 영업권이 뭐예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그때 우리 권리금을 팔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보통 권리금은 누가 팔아요? 임차인이 팔죠. 임차인이. 그죠?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 권리금 받고 넘기죠. 그때 내가 들어갈 때 냈던 권리금보다 더 많이 받고 넘기는 게 보통 통상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상가에 들어올 때 3천만 원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4천만 원 권리금 받고 넘겼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익이 생겼죠. 그건 기타 소득이라고요. 그거 원래 세금 내야 돼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세금을 안 냅니다. 왜? 계약서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안 내지만 이론상으로는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건 단순히
영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양도소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권리금을 팔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건물을 팔 때 그 건물에 쌓여있는 권리금까지 바꿔 넘기잖아요. 안 그래요? 안 해봤어요? 권리금까지 바꿔 넘겨요. 그때 그 권리금은 어디에 포함돼 버렸어요? 건물에 포함됐잖아요. 근데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내고 거기에 포함된 영업권 권리금은요 따로 종합소득세를 내라? 번거롭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건물에 포함해서 무슨 세금 하나로 내라? 양도소득세 하나로 내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원래는 무슨 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영업권을 뭐랑 같이 팔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게 되면 고정자산 자체가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권도 무슨 세금으로 내자? 양도소득세로 냅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하고 영업권은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부동산 임차권 앞에는 무슨 단서가? 등기된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고 영업권이라는 단어 앞에는요 고정자산과 함께 예. 지난번 시험지에서는 영업권을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왜 놀래요? 한글 문제. 글자는 읽을 줄 알죠? 설마 여기에 문맹률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은요 한글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글 시험을. 근데 그 한글을 여러분들이 60% 이상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장담컨대 최소한 50점은 나와요. 한글만 제대로 알아도. 안 믿기죠? 나중에 봐보세요. 진짜 한글만 제대로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뭔 말인지 몰라서. 그게 한글이야, 한글.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어로 돼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한글로 돼 있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못 풀어요. 근데 그 말이 뭔지만 알면 진짜 절반 이상은 맞춰요. 왜냐면 다 이유가 있어서 나와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나오면 지상권, 전세권에서 나오거나 부동산 임차권이나 영업권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 안에서만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뭐 해야 돼요? 양도해야죠. 그래서 뭐가 발생했다면?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소득을 무슨 소득으로 본다? 양도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양도란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양도란.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글 공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무슨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예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 제일 먼저 무슨 글자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양도자를 먼저 쓸 수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자를 쓸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때 소득이 무슨 말이에요? 이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면 일단 소득자를 써요. 문제는 이익이 나오더라도 그 앞에요 양도자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약에 양도자를 쓸 수 없으면 그냥 뭘 내요? 소득세를 내는 거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양도자를 쓰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는 걸 지금부터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고 말고는 나중 문제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무슨 글자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양도자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야 무슨 세금이 나오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그때 양도란 뭘 말하느냐면 우리 양도가 무슨 말이에요? 파는 거죠. 예, 법률상으로는 양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라 그래요. 바꿔서 말하면 승계죠, 승계. 근데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대가를 받고 넘기는 방식과 대가 없이 넘기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걸 뭐라고 하고? 유상이전이라고 하고 대가 없이 넘기는 방식을 무상이전이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양도의 범위에는요. 유상이전만 들어가요. 그리고 사실상 이전만 양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자산을 어떻게? 유상으로 어떻게? 사실상 이전했을 때만 양도라는 글자를 쓴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때 유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전을 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등기 이전을 안 했어요. 양도도 아니다. 그래도 양도라고요.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법에서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뭘 따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등기를 따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등기를? 소유권. 그러니까 당신이 유상으로 이전을 했으면 무엇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다 아니다. 양도라고요. 우리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이라고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 등기에 관계없이. 여기 등기하고는 다르죠. 이 등기하고는 다르죠. 이건 물권화를 시키기 위한 등기고 여기는 이전 등기고.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지만은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취득이다 아니다. 그래도 취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요. 취득의 형태는 사실상 취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상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이야기는 무엇은 따지지 않겠다. 등기나 등록이나 등재 이런 건 따지지 않겠다. 무조건 사실관계로만 따진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엔 양도에 보면은 유상과 사실상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상으로 어떻게 이전하는 것만 말한다?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세금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입장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지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 배울 때는 이 사람 입장에서 배웠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입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쪽 사람에게 이전을 시킬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유상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있고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그때 유상 이전일 때만 양도소득세가 나오고요. 아셨어요? 무상 이전일 때는 양도소득세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요. 대신 유상 이전이든 무상 이전이든 무슨 세금은 나와요? 취득세는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라는 범위에는 유무상이 다 들어가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그 양도라는 글자에는 뭐만 들어간다? 유상 이전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자가 내야 될 세금이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고 취득자가 내야 될 세금이 무슨 세금? 취득세를 냅니다. 그때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누가 내는 세금? 양도자가 내는 세금이니까 양도자를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무슨 단서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물건을 주기만 해야 돼요? 받아온 게 있어야 돼요? 받아온 게 있어야죠. 당연히. 대가를 받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는 소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거래일 때만? 유상거래일 때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상일 때만 무슨 글자를 쓴다? 양도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을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아오지 않았다. 이걸 무슨 거래라 그래요? 무상거래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자한테 소득이 생길 일이 없어요. 절대 없다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나올 수가 없죠. 대신 이 사람은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취득세는 내고 이 거래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봤어요? 그렇죠. 취득자가 이득을 봤죠. 그때 취득자가 본 이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증여세죠. 증여세.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슨 세금은 무조건 내야 돼요? 취득세는 무조건 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뭘 판단하느냐? 누가 이득을 받느냐를 판단해야죠. 그때 양도자가 이득을 봤으면 무슨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취득자가 이득을 봤으면 무슨 세금을? 증여세를 낸다 그랬죠. 증여세를. 원래 증여세가 무슨 세금인지는 아시죠? 증여세가 원래는 양수소득세예요. 양수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자한테 이익이 나오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였다면 취득자한테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 양수소득세였다고요.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뭘로 바뀐 거예요? 증여세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는 원래 같은 말이에요. 단지 양도자한테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고 취득자한테 이익이 생기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증여세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세금은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래를 판단할 때는요, 일단 취득세를 먼저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누가 이득을 받느냐를 따져야죠. 아시겠죠? 그때 얘도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고 얘도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여기는 소득자를 썼고 여기는 소득자를 안 썼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왜 소득자를 써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1억에 사가지고 9천만 원에 팔았으면 손해보기도 하죠. 자, 1억에 샀어요. 1억에 샀는데 9천만 원에 팔았어요. 양도다 아니다? 양도라고요. 그래도 양도라고요. 단지 뭐가 없어요? 이익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양도소득세로 낼 거냐 종합소득세로 낼 거냐. 그때 양도자를 쓰기 위해서는 무슨 거래만 양도자를 쓴다? 유상거래만 양도자를 쓴다고요. 근데 여기는 왜 소득자를 안 썼는지 아시죠? 여기는 무조건 받은 금액 전체가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요 무조건 내야 돼요. 이때는 뭐가 생겼을 때만 내는 거고 이익이 생겼을 때만 내는 거고, 그래서 소득자를 꼭 써줘야 되고 여기는 소득자를 안 써도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상거래를 양도라고 한다면 무상거래는 뭐라고 한다? 증여라고 해요. 그래서 증여를 다른 말로 하면 무상, 양도를 다른 말로 하면 유상이에요. 대신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의 범위에는 유무상이 다 들어간다 그랬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요, 유상으로 어떻게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실상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유상 이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대가가 있는 거래는 뭐가 있느냐? 가장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매매가 있죠. 매매 외에도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또는 수용이라든지 또는 교환이라든지 또는 물납이라든지 또는 대물변제라든지 또는 현물 출자라든지 또는 위자료라든지 아니면 부담부 증여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냥 대표적으로 적어보면 이러한 것들을 적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에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전부 다 무슨 취득이 무슨 거래예요? 양도예요. 유상거래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로 보는 거래에는 유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유상거래이기만 하면 되지, 그때 대가의 종류가 뭐냐, 그걸 강제로 했느냐 아니면 원해서 했느냐 그런 건 안 따져요.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매매든 경매든 공매든 수용이든, 자, 원해서 했던 강제로 뺏겼던 그게 금전이든 물건이든 상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수용되면은 왜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용되면은 양도소득세 내는 게 맞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 이해를 못 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보상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보상금이 이 정도인데 실제 보상금은 이만큼 나오니까 내 느낌으로는 뭐가 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해서 준 것도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뺏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또 뭐 또 내려요? 세금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짜증이 나요 이제. 그러니까 왜 내야 되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취득한 금액보다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현 시세보다는 적게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취득한 금액보다 많이 받았으면, 보상금을 받았으면, 일단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유상거래가 되고, 취득한 금액보다 많이 받았으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이니까 양도고 이익이 생겼으니까 소득이고, 그러니까 내라고요. 무슨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야기예요. 아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용당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방법은요, 보상금을 거부하시면 돼요. 안 받았으니까 무상거래죠? 그렇잖아요.
근데 쫓겨나는 거 똑같아요. 쫓겨나는 거 매 마찬가지니까 받고 쫓겨나실래요? 안 받고 쫓겨나실래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강제성 여부라든지 또는 대가의 종류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억에 샀어요. 1억에 사가지고 자, 한 7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팔면서 4억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1억에 사가지고 4억 받고 팔았으니까 얼마의 이익이 남았어요? 3억의 이익이 남았고 그 거래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양도 맞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내라고요. 그때 그 4억을 금전으로 받았으면 그게 매매나 경매나 공매나 수용인 거죠. 매매 돈 받고 파는 거죠. 경매나 공매도 결국에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맞죠? 설마 경매로 내놨는데 누가 공짜로 가져갈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받는 사람이 반드시요. 낙찰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니까. 물론 내가 받지는 않죠. 누가 받아요? 법원이 받아서 채권을 먼저 주고 그저 채권자들에게 먼저 분배를 해준 다음에 남은 돈을 나한테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 대신 법원에서 채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돈을 나 대신 받은 거잖아요. 받긴 받았죠. 그러니까 양도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또 자, 만약에 같은 물건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게 교환인 거고요. 만약에 변제 목적으로 줬다. 그러면 공짜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대물 변제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빌렸느냐? 4억을 빌렸어요. 4억을 빌렸는데 이번에 그걸 뭘로 갚은 거예요? 건물로 갚은 거예요. 공짜야 아니에요? 아니죠. 결국에는 이 건물을 4억에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단 빚은 청산했어요. 문제는 이 건물 7년 전에 1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3억 이익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또는 주식으로 받아왔다. 그게 현물 출자고. 주식으로 받는 게. 또는 손해배상으로 받아왔다. 손해배상으로 지급을 했다. 그게 위자료고. 그러니까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갑하고 을하고 이혼하면서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내놓으라고 했느냐? 4억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됐어요. 그때 4억을 뭘로 줄 거냐? 이걸로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이걸 얼마에 넘긴 거예요? 4억에 넘긴 거죠. 그러면 위자료 지급했죠? 그런데 이 건물 7년 전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은 3억에 대해서는 따로 양도소득세 내라고요. 위자료는 양도예요. 손해배상 청구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냥 너 가져가 아니에요. 추접하니까 그냥 너 줄게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했으니까? 손해를 끼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위자료예요. 그러니까 배상 성격이잖아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자료로 지급하는 행위도 무슨 행위로 봐서? 양도 행위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생겼으면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양도소득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혼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면 요걸로 주시면 안 돼요. 이걸로 주시면 여러분들이 뭘 낸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로 주셔야죠. 주기 싫으면 말고요. 예. 그러면 끝까지 싸우시던가. 계속 얼굴 봐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위자료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꼭 이 위자료가 이혼했을 때만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죠. 그것도 위자료의 일종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자료가 보통 이혼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혼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위자료라는 것은 내가 받은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게 위자료 청구예요. 아시겠나요? 그걸 일단 금액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물건으로 줄 수도 있죠. 그게 만약에 돈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양도에는 안 들어와요. 왜? 여기에 현찰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걸로 지급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주는 쪽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물론 이익이 생겼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로 주게 되면은 위자료로 지급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란 부부기주파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다. 자, 그러면 바꿔서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이전이 돼야 돼요? 유상 이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만약에 무상 이전이라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때는 양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나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상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이전이 돼야 돼요? 사실상 이전이 돼야죠. 만약에 형식상으로 이전을 했다. 그러면은 양도 아닙니다. 즉 형식상으로 이전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등기상으로만 이전이 됐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실제로는 양도가 아닌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신탁이 있죠. 신탁. 자, 신탁을 하게 되면 이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이전 등기가 되죠. 중요한 것은 내용상 실제 팔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맡긴 거죠. 그러니까 등기상으로는 이전이 됐지만 실제로는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으니까 양도가 아니라고요. 세 번째는 무효나 취소 소송으로 인해서 무효나 취소로 인해서 소유권이 다시 환원됐어요. 양도다 아니다? 아닙니다. 무효나 취소가 되게 되면은요 당초 법률상 원인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부기주파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행위에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매매, 경매, 공매, 교환, 수용, 물납, 그 다음에 대물변제,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위자료 이런 행위들 전부 다 양도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지금 301페이지에 나와 있죠? 301페이지 보시면은 제3절의 양도의 개념에서 1번에 양도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양도란 자산에 대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두 번째 줄에요. 그 자산이 어떻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상 이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사실상 이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번에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매매부터 쭉 나와 있죠. 쭉 넘겨서 305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또 쭉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